2024-2025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이 열렸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고 반대편에선 아스날이 뉴캐슬 원정을 떠나게 되는 일정인데 뉴캐슬 아스날전이 먼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맨시티를 상대로 5골을 퍼부으면서 제대로 상승세를 타게 되었고 리그에서도 단독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뉴캐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근 본머스와 풀럼에게 패배를 하면서 일격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리그 6위에 올라 있으면서 4위 첼시와 2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 시즌 강팀에 속해 있다고 평가해야죠. 거기다 뉴캐슬은 4강 1차전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해버리면서 결승 진출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 워낙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뉴캐슬도 2대0으로 앞서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5골을 3번이나 넣었고 4골도 넣었습니다. 3골 이상 넣은 경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뉴캐슬도 최대 4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홈에서 본머스에게 4실점 대패를 당했는데 충격이었죠. 그 일이 아스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뉴캐슬은 그때와 상황은 다릅니다. 본머스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공격에 적극적이면서 오히려 역으로 당했던 것이고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최대한 선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켜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뉴캐슬이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양팀은 올 시즌에 리그에서도 뉴캐슬이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아스날은 뉴캐슬을 상대로 라야 골키퍼, 루이스 스켈리,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 라이스, 파티, 웨데고르, 트로사르, 하베르츠, 마르티넬리가 선발 출전했고 뉴캐슬은 두브라부카 골키퍼, 트리피어, 쉐어, 보트만, 번, 홀, 머피, 기마량이스, 토날리, 고든 그리고 이삭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뉴캐슬은 대놓고 3명의 센터백, 5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역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경기 3분 만에 이삭의 골이 나왔는데 중계진도 온사이드로 보면서 뉴캐슬이 결승 진출에 한 발 더 앞서 있다고 봤는데 VR 판독 시간이 길어졌고 결과는 옵사이드였습니다. 아스날로서는 지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스날은 닭공을 펼쳤지만 뉴캐슬의 수비가 매우 견고했고 웨데고르의 슈팅들은 빗나갔습니다. 뉴캐슬은 그냥 수비만 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몇 차례 강한 압박과 역습을 보여주면서 더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 뉴캐슬의 진짜 골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살리바와의 경쟁에서 라인을 뚫었고 반박자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골대를 때렸는데 원쿠션된 볼이 오른쪽 머피에게 흘러가면서 원터치 슈팅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옵사이드 여부도 상관없는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아스날은 70%의 점유율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정작 전반전 슈팅은 서로 6대6이었고 아스날은 유슈팅이 고작 1개였습니다. 두 경기 합산 0대3인 상황인데 아스날이 이걸 뒤집는다?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의 센터백 3명은 모두 강력했습니다. 보트만 193cm, 댄번 198cm, 쉐어 190cm 이렇게 대놓고 강력한 3명의 센터백을 세워버렸으니 진짜 숨막히죠. 아스날은 겨울 이적 시장마저도 선수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진이 트로사르,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하베르츠, 왼쪽 특화 윙어 마르티넬리로는 뉴캐슬의 수비를 뚫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드필더에서 앞서 있으니까 2선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겠죠. 아스날은 초반에 웨데고르의 찬스가 빗나가면서 바로 실점을 했는데 그건 1차전 때와 똑같았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뉴캐슬은 후반 6분 만에 추가골이 터집니다. 아스날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통하지도 않고 살리바는 또 한 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결국 뉴캐슬의 압박 한 방에 라야 골키퍼의 판단 미스와 함께 고든이 추가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4점 차, 경기 종료라고 봐야 합니다. 역시 강팀은 수비가 강해야 우승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뉴캐슬의 전술이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약팀이라면 그냥 일방적으로 라인을 내려서 지키기만 하겠지만 뉴캐슬은 어느 순간에는 압박을 하면서 조여버리기도 합니다. 아스날은 뉴캐슬의 수비를 전혀 뚫지 못하면서 2대0 이후에는 완전 고구마 먹는 경기가 되면서 뉴캐슬의 완벽 승리. 아스날은 이제 기분 나쁜 두바이 휴식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아스날은 사실상 이번에도 우승 실패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미 FA컵 탈락, 리그 만년 2위, 챔스 우승 아스날 팬들조차 그런 기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뉴캐슬이 최종 결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 먼저 가게 되는 팀은 뉴캐슬. 그러면 이제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결승에도 올라간 만큼 토트넘 리버풀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뉴캐슬과는 다른 건 토트넘은 1차전 승리를 했지만 지옥의 안필드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미키 반더벤 어떻게 되는 거냐였습니다. 우선 티 애슬레틱은 반더벤이 부상이라고 확신하면서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엔지 감독은 이전과 다르게 대부분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텔과 단소의 합류에 함께 훈련을 했고 출전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만 쉬고 또 FA컵 빅매치가 있다 보니까 진짜 엔지 감독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샬리송은 부상 복귀 후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손흥민은 계속된 출전으로 무리하고 있고 무어는 이제 18살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이 어떻게 리버풀, 아스톤 빌라전을 모두 출전하겠냐라면서 공격수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경기는 리버풀전입니다. 아스톤 빌라전을 대비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수들을 출전시켜야죠. 만약 반더벤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반더벤이 하필 오랜만에 출전해서 자신의 가치를 전반전만으로 보여줬다 보니까 반더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토트넘은 어차피 아스날, 뉴캐슬에게 리그에서 2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아슬아슬 패배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아스날보다는 뉴캐슬을 상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보이거든요. 네. 분명 기회인 건 맞습니다. 결승전은 3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토트넘이 탈이 없다면 베스트 라인업이 완성돼서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버텨야 하고 리버풀전에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슬롯 감독은 립 서비스가 매우 좋았습니다. 토트넘을 강팀으로 평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탈락할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1대3 정도의 패배로 보더라고요. 네.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뉴캐슬처럼 하는 게 답이죠. 물론 3백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뉴캐슬 3백처럼 강력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나서면 결국 또 참사를 겪게 되는 거니까요. 리버풀전에서만큼은 엔지 감독이 똑똑하다면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기자회견에서 테를 출전시킬 것이냐 스트라이커로 출전시킬 거냐고 물었는데 이미 토트넘 수비도 불안하다면 더욱 안정감이 중요하고 리버풀이 일방적인 공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역습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최고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고요.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출전시켰을 때 엔지 감독 전술이 역습 전술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로 출전할 때는 완전 갇혀 있었죠. 토트넘이 지금까지 리버풀에게 그래도 골 넣고 비겼을 때는 대부분 역습으로 인한 골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분명 리버풀보다는 약팀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지금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안정적인 간격 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리버풀에게 맞불 작전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길. 진짜 설마 진짜. 토트넘 뉴캐슬 결승에서 만나보자.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